안녕하세요. 제가 베이킹 소다 또는 식소다 아니면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에 대해서 강의를 며칠 전에 올리고 두 개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하나를 추가해서 오늘 올립니다. 베이킹 소다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처방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안 들으시고 이게 좋다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이 이런 처방전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분들이 약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나 오늘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눈하고 코하고 다 막혀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 관련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키포인트를 하나 추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유튜브 강의에서도 그 만성신장병이 있으면 나는 왜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 신장내과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피 검사를 하면서 너무 낮은 사람한테는 주고 정상인 사람한테는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한번 그냥 흘려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스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먹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단순히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의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이 약을 먹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의사들은 그 이유가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바깥에서 본 일반인들한테서는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시츄에이션인데 모르는 사람의 눈에서는 똑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도 당뇨고 나도 당뇨고 저 사람도 콩팥이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까 뭐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의사들은 피 검사도 한 게 있고 그 사람의 그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굉장히 세분화된 부위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약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그 약이 필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예 의학 지식이 너무 없으신 분은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대학교를 나오셨거나 의료 쪽으로 굉장히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레벨까지는 오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또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기자나 지식층 아니면은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석사학위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한 분야에서는 많이 아시는데 이 육체의 신체라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어떤 부분에서 요게 딱 생기면 요 물질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다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박사의 차이는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만을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20년, 30년을 공부를 하셔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는 이런 거를 다 알고 여기도 알고 전반적인 걸 다 알아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나 지식층이신 분들은 이거를 보고 아니면 이런 논문을 보고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를 하세요라고 말을 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의사니까 환자들을 다 모아서 뭐 의사를 꼭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사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그 개개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를 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그 이유가 방송을 할 때는 다 대중을 위해서 어떤 제너럴 한 거를 가르쳐 드렸지만 각각의 개인의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그 결정은 그 환자를 보는 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방송을 듣고 환자가 직접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좀 지금 벌써 인트로덕션이 너무 길었는데요. 게 되게 중요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바이칼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벌써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이 바이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장 전문의가 전해질 그리고 그 산성도, 염기성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전문 기관이 장기가 신장이고 따라서 신장내과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 핸들을 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칼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칼보네트가 신장에 나빠지는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10년 이상 알았는데, 그 추가로 또 나온 임상 실험이, 바이카르보네트를 무조건 좋다고 많이 준 것도 그 사람의 사망률을 올린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회지가 미국 임상 신장학회에서 2011년에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에서 41,749명의 3기 만성신부전 환자와 4기 만성신부전 환자를 통틀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서 그 바이칼보네트 레벨을 그 피검사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23 미만인 사람들과 32 이상인 사람들, 굉장히 낮은 사람과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3기 신장병에서 바이칼보네트가 23 미만일 때는 사망률이 59% 증가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3기든 4기든 간에 바이칼보네트 레벨이 너무 높아서 32 초과를 한다면 33 이상이라면 사망률이 오히려 74%나 상승을 한다고 밝히고 있었던 논문이 2011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환자를 볼 때 그 피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이제 제일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자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면 피검사를 일반 내과에서보다는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변만 신장내과 오시면 소변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신장내과 의사들은 소변 못 나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신장내과 부분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90%는
그분이 전해질 관리, 뭐 염기 산성 그런도 빈혈 관리, 골다공증 관리, 혈관 질환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다 이게 신장내과 전문의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호르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치를 어떤 거는 6개월에 한 번,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3기, 4기가 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는 모든 것이 숫자로 딱 나오니까 솔직히 신장내과 의학적으로만 이렇게 제가 교육을 안 하고 의학적으로만 보면 솔직히 환자를 3개월마다 만약에 봤다. 3개월에 피검사를 하고 보는 거라면 솔직히 1, 2분 만에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피검사를 딱 보고 쫙 봤는데 다 괜찮다. 그럼 3개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이 끝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면 환자들은 피만 뽑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신장내과 의사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서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좀 진료가 길어지게 되겠죠. 특별한 문제가 더 많이 있으면 더 길어지고, 그렇게 돼서, 오늘 바이카르보네트를 자기가 신부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고 계시다면 벌써 확인을 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겁니다. 신장내과 전문이라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GFR이 60 미만인데 신장내과를 보고 계시지 않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내과에서는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혈관이 결과적으로 망가져서 하트어택으로 뭐 들어오시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들어오신 다음에 신장내과를 보는 경우가 미국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검사에서 GFR이 62 하면 신장내과를 가셔서 그런 모든 전반적인 체계적인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베이킹소다 이것도 너무 높으면은 74% 사망률 올라갔잖아요. 괜히 집에서 하다가 자기가 그 74% 사망률 올라간 사람으로 자기가 자가 치료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섣불리 그런 거를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집에서 쓰는 무슨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은 물에 히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자기 혼자 고치려고 안 하잖아요. 전문의를 불러서 그거를 배관을 고치든지 기계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탁기가 더 비싸겠습니까? 자기의 몸이 더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세탁기를 고치시는 분도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 10년 동안 했다. 자, 거의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의사들이 15년, 20년 동안 의대와 레지던트를 가르치면서 지나면서 배우는 양이 훨씬 많죠. 그 많은 것을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슨 건강 팁을 집에서 혼자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인터넷을 듣고 혼자서 한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 그걸 쓰면 오히려 자신한테 독약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런 제가 만드는 비디오는 원래 제가 시작한 게 저희 환자분들이 제가 어떤 약을 처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으시라고 한 거지 제가 그걸 보고 환자 혼자서 하라고 하는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하게 된 이유가 많은 경우 의사들이 설명을 진료 볼 때 못하니까 저도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는 못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가 처방한 약에 불신이 쌓이면 의사는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람한테 건강을 위해서 줬는데 이분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먹고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런 유튜브는 그런 게 이랬구나, 의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레벨에서 끝내시고 자신의 그런데 왜 나는 안 먹을까? 그러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바이칼보네트는 어때요? 괜찮은가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어차피 신장내과 전문의는 그걸 다 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괜찮아요 해서 넘어가면 끝이에요. 벌써 모니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자가 진단과 자가 치료를 하시지 마시라는 거고요. 이 바이칼보네트 너무 과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